왜냐면 내가 아직 마켓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의 가치를 나도 잘 모르겠고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이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옆에서 한 사람들 얘기 듣고 해서 했는데 해줘서도 이게 높은지 낮은지도 내가 기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거절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약간 다행이다. 왜냐면 나도 조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면 나중에 어떻게든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비싸게 줬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안 파는 게 어떻게 약간은 안심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만큼 경험이 없던 오히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면서 좀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정말 진짜. 왜냐면 나도 언젠가 팔릴 수 있구나. 경험에는 직접 안 하셔도 되고 갤러리에서 하시겠어요. 그리고 또 우리 인터뷰를 작가분들이랑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럴 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다던가 아니면 좀 재미나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작가들은 좀 이런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던가 그런 것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. 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날 인터뷰 당일날 취소하셨던 작가분이 있어요. 이름은 무슨 맞추나요? 아니 김하타 작가님 그러니까 한 2009년 정도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막 준비를 했어요. 책도 여러 가지 김하타 작가님 쓰신 책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되게 힘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이제 좀 신입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. 또 되게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작가님도 있으세요. 마치 이렇게 딱 준비를 딱 해놓은 정말 제가 디자인처럼 들어도 공감이 잘 가고 그런데 너무 준비가 잘 됐다고 너무 이렇게 빈틈 없는 그런 느낌의 작가분이 있으신다면 정말 말씀을 정말 못하시는 아예 입을 안 여시는 작가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그러니까 물론 인터뷰라는 게 되게 좀 떨리고 긴장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게 글로써 기록된다는 게 그래서 부담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. 저는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답답할 수 있고 그런 인터뷰할 때 작가들 좀 어떤 인터뷰 작가들밖에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작가들 특유의 뭔가 그런 어떤 공통점? 특색? 그런 것이 있나요? 사실 작가분들만 다르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정말 그냥 평론 자신의 평론 글을 외우셔서 막강의 이론에 따르면 시물 나트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시고 아니 진짜 진솔하게 오히려 자기 경험 바탕으로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말 저도 감동이 되고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작가분이 물어보죠. 기자와 작가의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제 입장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긴 한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팬이고 작가는 작가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팬레터시고 러브레터 저도 사실 약간 저는 작가분들 경험을 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나면 너무 좋아요. 잘 봤다. 그런 말 이외에는 어떤 친해지면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질문이 나와서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더 좋아요. 근데 이제 또 뵐 경우가 있잖아요. 그거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. 작가분들이 내 작품을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 왜 좋아하는지 그런 걸 많이
경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마음과 또 그게 글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다른 문제잖아요. 네. 아, 물론 마음은 마음이고 기사는 기사구나.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기사에 이 작가 좋아 그렇게만 쓸 수는 없나요? 그 내용을요. 가장 그 작품의 의미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의미라든가 그런 관점들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.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. 그런 생각해요.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는데 정태 씨는 선생님 그 앞으로 네. 일반 교통의 그런 직장인을 다니신다던가 어쨌든 그 비슷한 네. 또래라던가 네.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서로 자기 작품을 네.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름의 조언? 그러니까 그런 제가 늘 그러니까 뭐 컬렉팅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일반 회사에 다닐 때 뭐 미술을 좋아한다 하면 사람들이 좀 미술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아 나도 뭐 전시 가끔 보러 가는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칠입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하는 아주 큰 수입 인상파, 샤갈 뭐 그런 전시 나도 보러 간다는 대부분의 이제 관심 있다는 사람들의 정도는 그 정도인데 그 얘기할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악도 나 노래 듣는 거 좋아한다 할 때 뭐 가령 요즘에 가수들이 특별하나? 요즘 일렉트로 많이 들어요. 어떤 특정 가수를 A라는 가수, 나 요새 노래 좋더라. 어떤 가수를 얘기할 때 그 가수의 모든 노래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. 그 배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 노래가 좋아서 나는 그 가수 좋다.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림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런 거 몰라도 이게 좋으면 그냥 나는 그게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 된다.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더 좋으면 그 사람 것도 좋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 전시하면 그걸 또 보면 되는 거고 비슷한 것도 봐야 되고 다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별로 어렵다는 느낄 필요 없다. 그런 얘기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. 네, 맞아요. 저도 그건 그리고 마음이랑 기자님한테 좀 말씀하시죠. 또 이제 미술부 기자분들 중에 기자가 꿈인 사람은 보통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기자는 어떤 하나의 작품을 가기 위한. 그래서 주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꿈이 앞으로 어떻게 기자상을 이쁘게 혹시 준비하시는?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어요. 미술 관련한 글을 쓰고 싶어요. 저는 좀 더 좀 더 아직까지 미술과 관련된 글이 되게 학술적이거나 어렵고 딱딱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미술계 안에 있었고 또 밖에서 저는 또 미술 전공자도 아니니까요.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거 바탕으로 글을 미술 관련된 글을 네 그런 게 때문에 보통 책을 많이 읽으려고 많이 다루세요. 하고 싶어요. 글을 쓰는 그런 책 좀 났으면 좋겠네요. 왜 뭐 아주 두꺼운 책 말고 주제별로 이렇게 쭉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서 하잖아요. 맞아요. 특정 주제를 공부하는데 그건 좀 너무 갖다 끼우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주제가 짧게 재밌는 거 소설자 책도 뭐 특정 주제나 장소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그런 건 좀 더 좀 풍성한 사조나 좀 유행하는 그런 거 말고 주제를 가지고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. 사실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장르를 생각해봐도 되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있는 반면 그야말로 이거 정말 가볍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나? 막 그런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미술에는 되게 그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판이 작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시각이 한정되어 있고 좀 그런 아쉬운 것 같아요. 정말 좁거나 아니면 정말 얄팍하거나 둘 다 존재하는 게 건강한 상황이에요. 저 얄팍하려고. 어렵고 얄팍하고
객관적인 분이 생겼어요. 저를 바라보는 분이. 그전에는 그냥 혼자 작업실만 10시 작업만 했다면 여기 와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제 위치를 한번 좀 보게 됐고요. 그러니까 어디쯤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 미술계라는 이런 큰 세계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 작가였구나라는 걸 한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눈이 하나 생겼어요. 여기 와서.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안 하고 까불어야겠구나. 지금 까불 거 이상 까불어야겠구나. 좀 궁금해지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하시잖아요. 그게 뭘까 저는 작가분들 그게 저는 늘 궁금한 저는 대부분 이제 젊은 작가분들을 많이 전혀 못 봤던 새로운 걸 볼 때 좀 즐거운 게 있어서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뭐지? 또 이런 거지? 근데 이 작가 다음에 뭐 할까? 그런 걸 늘 물어보거든요. 다음에 뭐 하시게요? 다음이 궁금하네요. 네. 다음에 뭐 저도 잘, 근데 뭐, 근데 퍼포먼스는 계속 하고 싶어요. 작품만 하는 건 아니고, 왜냐면, 저도 이제 전공하지 않고 작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, 보통 이제 약간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일반 대중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일단 좀 아는 편이고, 어떻게 해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아는 것 같아요. 경험하지 않고 나는 내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쉽게 접근해서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분들의 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작가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아는 것 같아요. 이런 쪽에 퍼포먼스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했었던 것도 보고 또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막 이렇게 쏘고 다녔던 것도 있고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그런 맥락이 퍼포먼스는 제가 일단 재미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하려고 하고 솔직히 작품도 그때 뭐 앞으로 보면서 제가 어디 거창을 설명해서 앞으로는 뭐 사건을 진짜 취재해서 하는데 생각이 계속 또 변하는 거예요 그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생각을 더 하는 중 그렇게 할까 아니면 우리 또 요즘 약간 회의도 들고 왜냐면 사건을 몇 번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두 종류예요.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나한테 써서 제보를 했으나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싫어요. 이제 부담스럽다.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걸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 뭐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살다가 맞닥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는 거는 저는 그렇죠. 싫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접근을 하면 작품도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뭐 진정성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좀 생각을 하는 중이라 딱히 사건을 앞으로 그리지 안 그릴지도 지금 약간 접근 방식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제가 도와주세요. 내일 왜 하고 있지? 원래 내 얘기를 해야 남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면 마지막으로 욱지 형한테 한마디씩 하면서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 1회이자 마지막 언제 나올지 모르네.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면서 이 방송 잘 한마디만 할게요. 저는 그러면 양